여러분, 한 달에 수천만 원 벌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슈퍼노멀이 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식과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들이면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쌓는 사람들이 지하철에 한두 칸에 한 명씩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다고요? 아, 그럼 우린 뭐죠? 그렇게 많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러울 따름이네요. 평범함의 범주 안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상식밖에 천재도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을 슈퍼노멀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책의 작가님은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슈퍼노멀이 될 수 있는지를요. 평범했던 자신을 슈퍼노멀로 성공하게 해준 방법과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5단계를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왜냐고요? 모두가 슈퍼노멀이 되라고요. 듣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슈퍼노멀이 된다니 그 5단계 빨리 알고 싶으시죠? 네.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1편에서는 동네 수영장이론이라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이 동네 수영장인지 전문가가 있는 훈련장인지 점검해보라는 얘기였지요. 잘하고 싶은 만큼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2편에서는 슈퍼노멀이 되는 5단계를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5단계를 설명하는 글을 넣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3단계 부분인 성장의 과정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의도가 있는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재미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재미있는 수영장 에피소드를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책을 한 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글이 뒤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래 문장에 주목합니다. 끈기나 의지력을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을 해야 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도대체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이란 무엇일까? 그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체기 성장을 위해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훈련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는 증거가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트 스포츠 선수를 길러내는 코치들의 트레이닝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직접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다음 중 무엇이 더욱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더욱 흥미를 유지하게 해주는 방식인지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수영 잘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연습하기. 그래서 매일같이 수영장에 나와서 5시간 이상 연습한다. 두 번째 방식입니다. 모든 과정을 잘게 쪼개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 확인하기. 첫째,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몇 번의 팔을 저어서 가는지 숫자를 세고 그 횟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팔 젓는 횟수를 줄이고도 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팔 젓는 횟수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작은 점이 되도록 몸을 막대기처럼 만드는 연습을 한다. 수영 실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법은 어느 방법일까요? 네, 단연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영 잘하기라는 큰 목표 덩어리를 의도가 있는 체계화된 훈련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수영 잘하기에 필요한 부분을 잘게 나누고 한 부분 한 부분에 집중하여 하나씩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보면 결국 수영 잘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게 되고 목표에 도달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의도가 있는 체계적 훈련이라는 것을 수영에서 구현해낸 것입니다. 수영장에서 알게 된 의도가 있는 체계적 훈련, 재미있지 않았나요? 의도가 있는 체계적 훈련은 또 다른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3단계의 주제인 성장의 과정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라는 것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포기하는 이유가 더 성장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나의 성장을 더욱 자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확인하게 되니 힘이 나겠지요. 예를 들어
속도는 전혀 빨라지지 않았지만 팔을 젓는 횟수가 감소해도 성장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성장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는 것 또한 두말할 나위 없이 성장이고 투입되는 체력이 줄어들어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하나의 요소를 달성했다고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하나 갖추게 되었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이 끓는지를 온도계로 확인하듯 성장의 정도를 두 눈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물이 끓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온도를 점차 높여가며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던 와중에 슬럼프를 겪던 그는 어느 주말 아침 팔을 휘젓는 희위가 20번에서 16번으로 줄어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성장했음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만 아는 성장의 신호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장했음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은 이렇게 수영장에서 또 하나를 배웁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체계적인 훈련은 결국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최종적으로는 목표에 이르게 해줍니다. 또 쉽게 포기하지 않게도 해줍니다. 어떠셨나요? 수영장에서 배운 두 번째 이야기, 의도가 있는 체계적 훈련. 단순히 잘하고 싶다는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목표를 세밀하게 나누고 작은 성공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정의 힘을 엿볼 수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성장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수온계로 물이 끓는 점을 확인하듯 우리 스스로도 명확한 지표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팔 젓는 횟수의 감소처럼 남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변화들이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수영장에서 배운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리는 우리의 삶 곳곳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학업에서, 심지어 개인적인 성장 목표에 이르기까지 의도가 있는 체계적인 훈련은 우리를 슈퍼노멀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수영장에서 의도가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하여 놀라운 성장을 경험해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